자, 상생 임대주택 연장되나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전세값 상승세에 집주인들 고심. 요게 상생 임대주택이 원래 여러분들 24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였거든요. 지금 2년 연장이 됐어요. 즉 어떤 얘기냐? 만약에 내가 상생계약을 올해 안에만 체결을 하게 되면 강남권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집니다. 2년 거주를 안 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료를 직정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갱신한 주택은 이제 상생 임대 계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이제 상생 임대 주택이 왜 나왔냐면 그 작년부터 전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보유하는 기간 동안 5% 이내밖에 못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사업자 보유기가 끝나면 지금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을 지금 도입을 하는 계기가 뭐냐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예, 집주인도 그만큼 5% 이내 올렸으니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이제 주겠다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하시는 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직정계약과 상생계약이 있거든요. 직정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생계약을 하면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생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생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직정계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택을 내가 갭으로 투자를 하면서 임대차를 승계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임대차를 승계받는 경우는 직정계약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택을 매수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건부터 적용이 되며 주택 매수 시에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된다. 그래서 만약에 승계받은 계약은 그게 만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그게 이제 직정계약이 되는 겁니다. 예, 직정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년이 연장이 된 겁니다. 24년 12월 말부터 26년 12월 말까지 해서 연장이 된 거고요. 지금 이번에 이따 첫째 주 상생 임대주택 제도를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가 됐다. 예, 그래서 직정계약 1년 6개월, 그 다음에 상생계약은 2년은 이제 다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직정계약을 이제 충족을 하고 이제 상생계약을 맺었어요. 예, 상생계약을 맺었는데 이 상생계약, 근데 우리가 보통 세입자들이 2년을 다 안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1년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1년 있다가 나가는 경우는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들어서 똑같은 보증금에 1년은 채우시면 돼요. 1년은 채우시면 전체를 그냥 상생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년 계약을 했어. 24개월이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24개월 안 채우고요. 23개월 5일차에 나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여쭤보시는 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우리 오피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23개월 5일차도요. 여러분들 24개월로 인정받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만기에 딱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만기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만기 이후에 나가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24개월 넘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기 이전에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기 이전에 나갈 때는 23개월 하루만 돼도 24개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도 예. 그러면 일 기준이 있는 건가요? 응? 예를 들면 이제 그 몇 개월 이상 살고 나갔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는 그냥 23개월 1일차부터는 그냥 24개월 인정이야. 아, 23개월부터요? 23개월 1일차. 한 달까지는 그러니까 예. 유도리를 두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 갑작스럽게 막 급해서 막 상담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예,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삶의 지혜님 한번.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직전 계약자가 2년 살고 다시 2년 인상하고 다시 거주하는 것도 상생임대로 될까요? 자, 직전 계약자가 2년 살았어요. 2년 인상 안 하고 다시 거주하는 것도 예, 지금 5% 이내 인상이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직전 계약자가 2년 살았고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 없이 2년 지금 사신 거 아닙니까, 더? 그죠? 예,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 갱신도 포함이에요. 예, 갱신도. 그러니까는 상생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갱신 계약이나 신규 계약 다 포함입니다. 5%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요 상생 임대 제도를요. 너무 또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어떤 거냐? 내가 A주택, B주택, C주택이 있어요. 3개 주택이 있거든요. 네. A주택도 B주택도 C주택도 다 내가 상생 임대를 다 한 거야. 그러면은 이거 다 비과세인지 아세요?
예,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3개 주택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1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1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다 채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1주택만 상생 임대주택을 충족을 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요건이 비과세가 아니고 거주 인정이잖아요. 그 2년 거주요금 면제. 네. 예,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하락장 때 전세금 일부 돌려준 후 계약 연장한 건 어떨까요? 이게 똑같아요. 5% 이내라니까요. 떨어져도 5% 이내 이내잖아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승도 상승 5% 이내로 되는 거고, 아니 하락장 때 전세금 떨어졌는데 이것도 다 상생 임대 계약 체결되는 겁니다. 네. 예, 상생 임대 계약. 네. 예. 월세 전환하면 그건 이제 전세 전환율 그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예. 자, 우리 삶의 지혜님.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실 때 상생 임대로 하려면 갱신 청구권 사용 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 갱신이라던가 신규 계약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생 계약이 계약 갱신, 신규 계약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했어. 이거 어쨌든 갱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5% 인상했어. 우리는 5% 이내 올렸잖아요. 네. 얘도 상생 계약 한 거예요. 예, 상생 계약 한 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 그거 다시 쓸 필요 없어요. 네. 예, 다시 쓸 필요는 없고 그 계약서는 그대로 잘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나는 상생 계약이라고 내야겠죠. 상생 계약을 체결을 한 거다라고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화요일 오후 6시 제가 매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때 또 다음 주 오후 6시에 채팅창 통해서 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상담을 좀 디테일하게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전화번호 나가죠. 567-1288로 또 상담 문의 신청하시면 제가 따로 또 상담 신청해 드리니까요. 또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